안녕하세요. 액션리치의 이예슬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너무 대단해. 나는 당당해. 액션후 미라클! 주문해오고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액션 독서할 책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전 지금 되게 책을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읽곤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안 읽었었어요. 제가 22살 때까지 안 읽었는데 이 책을 처음 제가 집어들고 집에서 굴러다니던 책을 딱 봤는데 정독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엄청난 충격이었죠. 내가 생각했던 미래의 부자와 실제 부자가 말해주는 부자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죠. 근데 읽고도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매년 읽기 시작했는데 매년 읽을 때마다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제목 보시면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옛날 책이라서 좀 표지가 파란색인데 지금은 뭐 보라색 띠에다가 검은색에 뭐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전 예전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부제목은 똑같을 거예요. 개정판이 나와도.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돈 관리 7방법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게 많이 다를 것 같아서 페이지 수가 그래서 저는 여기 사진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4부면이 있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E는 봉급자,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S는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예를 들면 선생님, 의사. 그리고 B는 사업가, 쉬운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죠. 삼성, SK, 뭐 LG 이런 분들. I는 투자가.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제일 엄청난 투자자겠죠. 이 4부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간단하지만 들으면 바로 알겠는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저는 60페이지인데 E는 봉급자죠. 당신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S는 당신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B는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I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합니다. E와 I를 쉬운 예로 들자면 E는 그냥 내가 일을 했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수입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일한 시간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I는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하죠. 회사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받죠. 그리고 그 위대하다 그리고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다던 건물주들이 부동산 월세 수입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이게 바로 E와 I의 예시고 S와 B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어떤 차이지? 했는데 여기에 되게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요. 16페이지에
어떤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마을이 살기는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비가 와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저 멀리 호수에 1마일이나 떨어진 호수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와야 돼요. 계속 마을에 불만이 폭주가 되자 이게 장로들이 입찰을 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매일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먹고 놀 만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총 2명의 참가자가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에드, 두 번째는 빌이라는 사람인데 에드는 즉시 바깥으로 달려가서 튼튼한 강철 양동이를 2개를 샀대요. 그리고는 마을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호수로 가는 길을 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2개의 양동이를 짊어지고 호수와 마을을 왔다 갔다고 해요. 매일 아침 에드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은 근데 한동안 마을에 보이지 않았대요. 에드는 나만 돈 버네? 신나하면서 마을과 호수를 왕복하면서 물을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빌은 뭘 하고 있었냐면 에드와 경쟁하기 위해 양동이를 2개를 사지 않고 사업 계획을 짜고 기업을 만들고 투자가 4명을 모으고 그 일을 할 사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건설팀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죠. 1년 동안 빌의 팀은 아주 두꺼운 강철 송수관을 건설해서 마을과 호수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완공이 되고 완공식을 하잖아요. 그때 빌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의 물은 에드의 물보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에드의 물값보다 75% 싸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에드의 물에는 먼지가 많이 섞인다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에드는 평일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작업이니까 약간 돈이 좀 비쌌겠죠. 그런데 이렇게 빌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니까 에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물값을 75% 낮추었고 양동이를 2개 더 샀고 양동이에 뚜껑도 달았대요. 그리고 2 아들을 고용해서 야간 교대와 주말 근무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들이 못한다고 하자 에드는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을 시키고 근데 직원이 점차 노조로 갈등을 겪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때 빌은 다른 마을에도 나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 협상을 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을 한 마을 다니면서 협상을 시도한 빌은 수십억 원을 벌었죠. 하지만 에드는 물을 한번 길러올 때마다 1센트라는 돈밖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S와 B의 차이점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나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나는 양동이를 다루고 있는가? 송수관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영리하게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나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었다.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각각 사부면의 차이를 알겠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겠고 내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어느 분면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감이 잡혀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는 4분면도 중요하지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정말 중요시해요. 거의 이 책의 80% 정도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어떤 흐름이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297페이지에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고 그 안에 자세한 설명이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액션 리치
독서 모임 때 그때 개인의 계획, 목표, 니즈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으로 빼놨어요. 설명 내용을. 그래서 저와 직접 만나시면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설명을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액션 플랜들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액션 플랜을 세웠는지, 그걸 실행함으로써 액션 후 미라클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자신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향후 12개월 안에 단기적 경제적 목표와 나의 5개년 경제적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니까 나의 분기별 계획, 월별 계획, 주간 계획, 일별 계획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지금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보시면은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 빈칸이. 숫자를 쓰게 되면은 내가 피드백을 했을 때, 나중에 검토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목표를 숫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의 지금 자산 상태를 재무제표화해서 놔둬봤어요. 나의 수익은 지금 어느 분면에 있고 그거는 수익으로 어떻게 돼서 자산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수익 부채로만 가는지 세세하게 다 적고 내가 앞으로 어떤 4분면에 있을 것인지 어떠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룰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다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를 하면 내가 지금 이런 거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이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액션 독서 모임에서 할 건데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의 나 자신과 미래의 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얼만큼 더 성장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합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패라는 소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337쪽에 실망할 것에 대비하라. 부자 아버지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 실망에 대비되어 있으면 그 실망을 자산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을 부채로, 그것도 장기적인 것으로 만든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했을 때 두려움이 항상 따라와요. 근데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를 위해 워밍업 작업이죠. 나를 감정을 통제하고 나를 다스려주는 그런 워밍업적인 착한 아이인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실망할 것을 기대하라. 두려움을 잘 활용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플랜 A, 플랜 B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문제의 크기를 한번 정해보라는 그런 플랜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1부터 10까지 그 문제의 크기를 정해놓고 진짜 이게 내가 실패하면 목숨을 앗아갈 것인지 어떻게 딛고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겠죠? 그 두 번째로 늘 곁에 스승을 두어라 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배울 필요를 느낄 때만 무언가를 배우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망을 기대하라고 권유한다. 다만 늘 곁에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스승을 둘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답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답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저는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인지 또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면 명함을 받거나 Q&A 질문 때 질문을 해서 답을 알아내요. 아니면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이면 그분의 책이나 영상들을 찾아서 읽죠. 그렇게 영혼적인 멘토도 있고 실제 필드에서 뛰는 멘토들도 계시고 스승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스승은 그 10년을 미리 걸렸기 때문에 저는 3년만 하면 그분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두려움, 실망할 것, 실패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공의 길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노트에 여기 있는데 날짜가 있고 도전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액션 플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액션을 함으로써 제가 말했던 문제의 크기,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원래 계획한 것, 실제로 해봄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다음 도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적어놓고 보면은 그냥 머리로 왜 안 됐을까? 라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돼요. 정말로요. 제가 이것도 액션 독서 모임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액션 독서 해보세요. 복습 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재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요. 두 번째로 나의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고 어떤 자부면에 있는지 알아보고 나의 미래에는 어떤 자부면에 있을지 정해보고 나의 미래에는 어떤 재무 상태표가 되어 있을지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보는 거죠. 잘 보이는 것에 붙여넣고 매일매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피드백할 때 비교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승을 만드는 거죠. 나의 영적인 스승이거나 진짜 직접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스승을 만나거나. 그리고 네 번째로 성공의 길 노트를 만들어서 실제 두려움, 실패 이런 것들을 기록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피드백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많이 성장해 계실 거예요. 영상 다 보셨다면 지금 액션 후 미라클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